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을 호시탐탐 관찰하고 있는 사람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키워드까지 살펴보시고요. 이분의 성향 또 가치관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파악해 보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 시점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좋은 카드들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방향까지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그럼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살펴보실게요. 네, 1번 분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이 상대방 마음을 먼저 읽어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진 것이 좀 하루 이틀은 아닐 것이다. 나름 조심스럽게 시작하였고 시일이 좀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의 행동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특히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말투나 표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은근슬쩍 좀 지켜봐왔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들, 특히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것, 배려하시는 것 보면서 이분은 좋은 감정을 서서히 가져온 것으로 여겨져요. 또 카드들의 흐름상 이분은 여러분과 자기가 약간 어느 정도 통성명도 되어 있고 서로 개인정보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리감이 완전히 멀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의 지금 마음도 지나치게 뭔가 조급하게 결정짓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천천히 두면서 여러분을 진득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이렇게 가운데 인내 카드, 또 동전 7개, 이 호박 카드도 보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다 보지 못해도 괜찮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많다. 한편으로는 여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는 직접적으로 뭔가 나랑 관계 맺어보자. 대놓고 막 제안을 하기까지는 지금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요. 아직 나는 시간 많아. 좀 더 지켜보겠어. 이 생각. 또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카드도 보시면 물고기가 이렇게 컵을 찾아서 내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여러분의 모습, 평가, 혹은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이거보다는 자기가 직접 관찰하고 탐험하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고 싶다. 이 마음이 가장 강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직접 더 관찰해 봐야 되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제 그래서 성급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일을 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분의 마음 상태보다 사실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의 마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타인에 대해 대하는 것,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겉으로 되게 배려 많이 하시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면들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렇게 서글픔, 어려움들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바라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친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얼굴로 대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 안에 좀 굉장히 여리고 순수한 면들이 있지 않나. 이제 그 부분에 특히 지금 이분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카드에 이 미스틱 카드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독들, 악한 물질, 이거를 대신 품어서 실제로 외부에는 꿀을 내뿜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안에서 삭히는 모습, 그래서 겉으로는 발랄하고 즐겁고 온화하게 대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과 슬픔이 있는 것 같다. 그걸 자기가 한번 품어주고 싶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또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가 또 돕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이 여지를 주지 않는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보여요. 네, 그러면 이분의 성향이랑 가치관들 분석해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에 대한 카드들 먼저 보시면 이분이 정말 생각이 좀 많으신 분이구나. 또 꽤나 진중하고 현명한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생각을 한 100 정도 하시면 그 중에 표현은 10도 안 하실 정도로 좀 굉장히 입이 무겁고 좀 차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현재 누굴 뭐 만나고 있지는 않고 자기 일에 있어서 노력을 추구하는 점, 동시에 또 이렇게 방어막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둘러보면 감정적으로 이 사람 옆에 누가 딱 엮여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여러분을 앉혀놨다기보다는 아직은 홀로 있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요. 특히 어두운 밤에 이렇게 용이 되었는데도 날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삶의 교훈들, 빛나는 지혜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표정을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좀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에도 보시면 사자랑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하는 모습, 아직은 자신의 마음들이 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겸손한 자세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용이나 사자나 다 모두 잠재력들이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행동을 하고야 만다. 이런 투지가 좀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분도 배려와 또 여유를 가진 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맨 위에 키워드 카드 보시면 offering, 그리고 아래에도 동전 6개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자기가 어딘가 사용되고 또 헌신할 곳을 찾았을 때 그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파악해가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겸손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 가지신 분들은 뭔가 주변에 쉽게 오지랖 부린다거나
뭐 다른 사람을 확 휘어잡는 뭐 이렇게 드러나는 리더십까지 가지기보다는 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사람에 가깝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말씀드린 부분처럼 말로 많이 막 표현하기보다는 생각이 확실히 깊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또 여러분에게 호감을 점점 더 크게 가진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호감을 막 표현한다거나 관계를 막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완벽한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특징까지 돌아보면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신상이나 뭔가 외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 이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이성관계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이상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직 다 알지 못한다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 자신이 없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이성한테 관심을 차단한 것처럼 방어막 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혹은 이분이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이랑 좀 어울릴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건, 기준 여기에 자기가 부합할 수 있을까? 아직은 좀 확신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이분은 또 뒤돌아보지 않을 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이런 면은 분명히 보여요. 사자도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가는 길이 낭떠러지든 아니든 세상이 아무리 너는 더 가도 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는 꼭 가야 된다. 이 생각이 강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또 그리고 컵을 들고 가는 이 기사도 보시면 마음을 한번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이 아직은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기사랑 말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신나게 막 가야 되는데 이 말은 기사의 마음에 완전히 합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또 기사가 사실은 말한테 많이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 또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데 말보다는 사실 지금 이 기사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혹은 또 나의 컵, 내 신호를 여러분이 잘 받아줄 것인가 여기에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막상 그래서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패기, 이런 용감함 이거에 비해서 확실히 활동성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 말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 대한 마음 상태에서도 이제 인내의 부분, 기다리는 부분 이게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분의 성향 자체에서도 조심스러운 면이 강해지는 시기 마음을 먹으면 돌진하겠지만 아직은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마지막 카드 보시면 주인공이 이렇게 시소해서 오른쪽 왼쪽 무게중심을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는데요. 밑에 써있는 백앤포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반복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현재는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때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강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시선이 여러분을 관찰하는 방향은 유지될 것이다. 네, 하지만 본인만의 뭔가 동기, 확실한 다짐 이런 게 정해지면 내려와서 달려갈 텐데 아직은 좀 시소타고 있는 상황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어떤 표현을 할지 여러분과 자신이 잘 맞을지 아직은 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성향과 마음 상태를 종합적으로 둘러보면 여러분과 뭔가 이전에 어떤 관계를 맺어본 그런 재회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지만 다소 거리감이 있는 사람 아직은 여러분에 대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조언 카드 보시면 먼저 당신의 노래를 공유하세요. 주파수가 분명히 맞을 것이다. 주파수를 맞추려면 아주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한번 스파크가 터질 텐데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보면 아마 주변에 두 분 사이를 좀 막는 방해하는 뭔가 상황, 사운드가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방해 요소들에 의해서 두 분 사이가 이제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상태지만 상대가 지금은 다이렉트로 막 들어오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파수의 레이더를 좀 켜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 카드의 주인공이 아래를 보면서 이제 깊이 고심하고 있는데 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아직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이 좀 신뢰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의심스럽거나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번 분들을 호시탐탐 관찰하는 사람?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이분은 확실히 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진득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막 바로 움직임을 과감하게 보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점으로 여겨져요. 이럴 때 오히려 카드들은 여러분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해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뚜렷하게 알 수 있고 주파수가 맞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부터 읽어보실게요. 네, 2번 분들 바라보고 또 호시탐탐 관찰하는 분, 이분의 마음 상태 살펴보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제외의 상대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중요한 시작이 여러분을 좀 새롭게 마주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좀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시선이 좀 꽂히게 되었다. 이런 점이 있어요. 제외의 상대라면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두 분 사이에는 과거에 좀 오랜 시간의 공백이 좀 있을 정도예요. 제외 상황이어도 그래서 여러분을 놓고 하는 생각의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카드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외 가능성보다는 뉴페이스로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져요. 이분은 여러분 보면서 이제 시선만 슬쩍슬쩍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예 좀 몸이 틀어지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선을 흘끗흘끗 보면서 뭔가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분은 자신의 좀 다른 일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여러분을 좀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분은 여러분과 막 관계를 맺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삶의 파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점인데요. 함께 했을 때 앞으로 살아갈 날들,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마음 안에는 함께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마음 준비는 돼 있다. 이제는 방법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마음은 생각보다 좀 많이 진척되었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여요. 이분의 성향을 또 본격적으로 좀 짚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은 시선이 꽂히자마자 몸도 움직인 것, 또 뒤에 나오는 카드들을 보면 삶에서 다가오는 이슈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회피하기보다는 직접 직면하고 해결하는 이제 그런 진취적인 방향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두고도 어려움이 있다. 우리 삶에 힘듦이 있다. 이것도 빠르게 좀 파악했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막에 이렇게 선인장이 있고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랑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면 꽃은 피어날 것이다.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보면 이분은 여러분 보면서 내가 어떤 전략과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좀 알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저 선인장으로 두지 않겠어. 이런 꽃까지 피우겠어. 강한 욕구가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거친 상황,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여러분을 구해내야겠다. 이런 열정이 좀 끌어오르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분은 여러분이랑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자기가 있으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변에 근처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여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이게 들어왔는데요. 키워드랑 마음 상태까지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분은 여러분이 여왕으로 태어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외롭다.
그래서 아래에 들어온 이 책 읽는 소녀처럼 여러분은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준비된 상황인데 아직은 행동력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여왕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왕이 필요하다. 자신과 협력한다면 내가 동전을 뿌리내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면 10개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삶의 결실들을 함께 한다면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분의 성향, 가치관 분석해 보면서 어떤 분인지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의 성향 카드를 보면 역시나 좀 굉장히 강한 주도성, 또 결단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키워드에도 이렇게 심판자, 저지가 들어왔고 또 아래에 저스티스 카드 이렇게 같이 들어왔어요. 또 위에 컵 6개 카드, 또 칼 2개 카드. 이분의 성향을 설명해주는 카드들을 조합해보면 이분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역이 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선 검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약간 하얗고 순수한 양들을 이렇게 울타리에 쳐놓고 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동, 이런 모습 생각해 보시면 딱 이분을 설명하는 성향이 그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이 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예쁘고 귀한 양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탐내겠죠. 또 울타리를 공격해서 양을 가져가려는 외부 세력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좀 단단하게 치고 양들한테 너희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있어도 돼. 외부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주 강한 주인의식이 있는데요. 특히 이 컵 6개 카드, 돌고래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들어왔어요. 돌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집단 생활을 하는 물속 생물이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만큼 똑똑하고 명철해서 인간이랑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도 하죠.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돌고래가 수면 위로 점프하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좀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헤엄쳐서 갈 때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쭉쭉 점프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점프를 하면서 이제 물살에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들을 서로 공유한다. 이제 이런 가설도 있어요.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돌고래는 자기들만의 주파수가 있어서 이제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돌고래, 이 의미처럼 이분은 자기 가족, 자기 사람들 굉장히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방어막을 강하게 치는 리더십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져요. 나머지 컵들 5개가 아래에 있고 자기가 위에서 이제 리더 자리에 딱 올라서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조직의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한 번 자기 사람이라고 여기면 평생을 또 목숨을 다해서 지켜낼 만큼 충성심도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나서는 자기 사람이라고 여겨서 내 울타리에 완전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시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분의 나머지 카드를 또 보면 연애에 있어서는 아직 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겠다라고도 여겨져요. 실제로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나 좀 직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왕인 것을 알고 자기가 앞으로 더 성장해서 왕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급이 맞는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왕까지 된 사람은 아니고요. 아직은 좀 성장할 부분이 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분의 성향을 살펴보면 주도적이면서 강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고 또 추진력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뭔가 여러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보는 면, 그게 더 강하고요. 함께 했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인데 그걸 좀 상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이분의 마음가짐 또 성향까지 둘러보면
개인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제 그만큼 앞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더 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셨을 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성취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을 여왕으로 대접해주는 사람, 우러러보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우선시해주는 사람, 동시에 감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태워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이제 그런 합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마지막에 들어온 숨겨진 의도, 여기서 보시면 상대방은 사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그저 호의를 베풀면서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안에는 함께할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였을 때는 표현이 그냥 서툴다거나 그냥 툴툴거리면서 얘기한다거나 약간 미성숙한 방식으로 호감을 좀 표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 분명히 진심일 것이다. 호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를 두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의 조언 카드 살펴보시면 이분이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더 눈치채게 된다, 알게 된다 이런 사인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약간 눈치 게임에서 여러분이 좀 우위에 점하는 상황, 눈치를 채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들인데요.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 베일이 벗겨진다, 드디어 커튼이 걷혀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카드는 또 진실이 드러난다, 이제 결과는 확실하지만 이제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마구 던져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의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주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인, 신호, 이제 이걸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되짚어보고 이제 커튼을 걷어보면서 약간 보물찾기 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런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보려고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믿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긍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파트너가 올 것인데 그 파트너는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성공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 도와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작은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에 집중해라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아마 약간 애매모호한 신호, 오히려 좀 짜증나게 만드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의도를 숨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분이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방법을 잘 모르고 아직 좀 성숙하지 않아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은 신호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숨겨진 의미,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호기심들을 여러분이 발휘하면서 좀 더듬이를 키시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막 커튼을 걷어보시면 분명히 이분을 추적해내실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 상태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3번 분들 지켜보고 관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들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자꾸 날 거고요. 또 곁눈질로 몰래 관찰하는데 그게 본인 입장에서 약간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흘끗흘끗 좀 몰래 관찰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근데 뭔가 마음이 애절한 것처럼 우리는 안 되는 사이야 이렇게 간절하게 안타깝게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왜 자꾸 마음이 가지?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더 강해요. 아마 그래서 뭔가 여러분과 재회의 상대여서 애절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근처에 있어서 약간 여러분이랑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 혹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학생이시라면 같은 전공에 있는 사람 혹은 학교나 학원 이렇게 좀 같은 목표를 두고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요. 회사원이시라면 동료나 거래처 사람처럼 좀 직급이 비슷한 사람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여겨져요. 혹은 동네에 있는 정말 그냥 맥락 없는 동네 친구일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나이이거나 비슷한 상황, 공통적으로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상황 자체가 좀 비슷하고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평소에는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장면 하나, 특정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좀 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거칠고 황망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푸른 구슬, 지구가 되어서 멀리서부터 떠올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머지를 보시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이 우주. 여기에는 물과 공기, 생명,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지구.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사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이렇게 지구랑 똑같은 환경은 찾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이 넓은 우주에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완전히 새롭고 또 다른 별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자기한테는 그런 면이 없어요. 완전히 다 알지도 못했고요. 또 완전히 가까워져서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새로운 감정이었으면 분명하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다른 별들을 볼 수 없고 이제는 오로지 여러분만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별과 별은 자기들만의 궤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마냥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각자의 공전 주기에 따라서 좀 멀어질 때도 있어요. 가까워진다고 해도 아마 이 정도 거리가 가장 가까운 때가 아닐까? 결국 이분 마음에는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본능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캄캄한 우주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푸르른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직면했을 때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갈등 상황이 터져 나올 만큼 좀 경쟁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니 내가 이렇게 자꾸 지구한테 끌리면 안 되는데 어차피 가까워질 수도 없는데 또 겉으로는 오히려 단점을 파헤쳐야 되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상대. 근데 왜 자꾸 마음이 끌릴까? 본능적으로 궤도에 의해서 가까워지고 싶다. 또 지구의 힘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호감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면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을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씩 찾아가게 되는 이런 시점은 분명해요.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중에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밝은 면들, 긍정적인 약간 해피바이러스, 여기서 더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키워드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을 보면 정말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야. 좀 엉뚱한 매력이 있어. 근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서로 좀 투닥투닥 하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심 좀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돌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스파크가 생겨서 불이 나는 것처럼 차가운 돌처럼 두 분이 엮이게 돼도 부딪히면 열정과 불의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분의 성향 또 가치관들 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의 카드 들여다보면 일단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역시나 이분의 외모의 매력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이미지까지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자기 마음이 뭔가 정해졌다고 해도 좀 쉽게 말하지 않거든요. 인내 또 리들까지 외부에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실타래 안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좀처럼 여기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미스테리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이분은 말수가 좀 적어서 주변 친구들이랑 섞여 있을 때도 뭔가 분위기를 주도한다거나 리더십을 막 발휘하는 스타일은 좀 아닐 것으로 여겨져요. 이제 그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주로 들어주는 편인데요. 이제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차가워 보이는 첫인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랑은 아직까지 감정적 교류가 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 실타래 안에 정말 빛나는 우주들 품고 있는데요. 마음을 막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속은 좀 깊은 사람, 이제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성을 끌어당기는 이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 이성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손을 뻗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변에 이성이 있다고 해도 막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좀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미소를 날린다거나 호의를 막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 속내를 모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속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안에 이렇게 화려한 우주를 품고 있는데 실타래 밖으로는 결국 우주의 빛깔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데빌 카드의 매력도 있겠지만 리들 안에 있는 이 매혹적인 우주, 모두가 들여다보고 싶어하고 손을 뻗고 싶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하지만 이 주인공은 결국 두 손을 맞잡고 있거든요. 애지간하면 자기 속을 드러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래에도 이렇게 인내 카드 보시면 귀를 막고 있고 자기만의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주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손을 풀어서 직접 손을 풀어야 되거든요. 결국 자기 때가 와야지 자기가 스스로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완지의 기사, 동선의 7번까지 주인공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들이에요. 본인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실타래를 풀고 스스로 나올 거거든요. 마치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만 여러분을 훔쳐보면서 또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은 털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분이 누군지 눈치챘다고 해서 이제 동굴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야 너야? 너냐고? 뭐 너였냐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밖에서 막 억지로 부르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조언 카드까지 보시면 좀 더 클리어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또 황제가 판단이 끝나면 스스로 나올 것이다. 뒷부분의 행동까지도 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스스로 표현한다.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의 성격상 막 미사역으로 곁들여서 막 여러분한테 엄청 말로 포장한다거나 막 선물 공세를 한다. 이러기보다는 성향 자체가 그냥 츤데레처럼 확 휘어잡되 또 말은 별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럴 때 여러분이 너는 왜 그랬냐는 둥 그때는 무슨 의미였나는 둥 막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으면 오히려 관계에 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럴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저 그냥 이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주는 것 가만히 좀 따라주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져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사람 그냥 끊어내고 쳐내면 되는데 아마 이분의 매력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갇혀있는 멈춘 에너지, 스톡 에너지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지금 트럭이 늪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늪에 빠져있는 이 트럭을 당장 꺼내지는 않고 그냥 앉아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아마 현재 이분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속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 알면서 내가 이 길로 왜 왔을까? 이런 생각,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빠져버리다니 말도 안 돼. 안 될 걸 알면서 말이야. 근데 이미 벌어져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 이건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사실 더 이상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물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빠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트럭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분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힘 뺄 필요가 없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조언 카드 먼저 보시면 새로운 시작이 온다. 새로운 해결책 조만간 올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성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반짝반짝 빛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깃발을 흔들면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동굴로 나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깃발을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저 여러분이 동굴 밖에서 깃발을 흔드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분이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좀 좋은 소식도 들어올 수 있겠다.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그 시일도 멀지 않았다라고 여겨져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좀 더 높이 들어주시고 더 신나게 춤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들 살펴보실게요. 네, 4번 분들 카드를 보면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회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을 보면서는 특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사람, 좀 풍성한 사람, 소박하면서도 자신과 타인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강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여러분도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강해요. 이 카드의 새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생각해보면 이 꽃밭, 여러분이 키워온 여러분만의 잠재력들, 가능성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이분은 이미 여러분도 자기를 많이 생각했다. 이것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이전 연애 상대거나 혹은 짝사랑이나 썸이었던 관계 중에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애정을 많이 기울이셨던 그런 상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는 네가 나를 정말 많이 아꼈고 많이 생각했고 나를 정말 좋아해 주었는데 나를 좀 귀하게 여겨 주었어. 그건 너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이 새의 존재를 잘 몰랐어. 기회를 놓쳤어. 이 새를 내가 잡지 못하고 그저 날아가게 두었어. 그래서 너는 다시 마음을 가져가서 너의 밭에 다시 앉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회의 가능성 혹은 짝사랑이나 썸처럼 두 분 사이에 이미 어떤 장면이 있었고 여러분의 새,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상대일 수도 있어요. 꽃들이 다 가을에 꽂히면서도 핀지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분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이전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마음도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진 그런 가능성이 큰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장면 때문에 기억이 다시 회상되었고 다시 생각이 났고 처음에는 몰래 이렇게 꽃밭을 관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찰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하루 이틀 여러분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호시탐탐 바라본 게 아니라 시간의 누적이 분명히 있어요. 보다 보니까 점점 보게 되고 근데 하지만 여전히 가까이서 보지는 않고 좀 멀리서 바라보는 개입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키워드 카드, 키스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이 분명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나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이 주기를 보시면 달이 금음달이 되었거든요. 하나의 주기가 끝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전 관계는 끝내야 되고 새롭게 달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우리의 지금 멀어진 상태, 내가 관찰만 하고 너를 생각하고 이런 주기는 금음달이구나, 저물어 가는구나, 새로운 달은 언제 뜰까? 가능성이 지금 적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면서 가까웠던 기억들, 달과 함께 추억하고 있는 가능성, 달이 차고 기울어질 때까지 나름 오랫동안 관찰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이제 끝낼 수는 없다. 언젠간 말해야 된다. 시간이 가고 있다. 잡아야 한다. 또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다짐들이 최근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바보 카드처럼 내 삶을 리셋하더라도 새롭게 첫 출발하더라도
이 바보 카드가 짐을 단촐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로 과감하게 떠나는 이런 장면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만간 표현해야겠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어쩌면 마지막 리셋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확실히 점점 강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분 마음에는 좀 자신감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기 진심을 믿어줄 것인가?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직은 확신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심란하고 그래서 쉽사리 답을 못 내릴 것이다. 이것을 이분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분의 성향 또 가치관들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은 성향으로 봤을 때 성향, 또 여러분에 대한 마음, 이게 좀 일치하는 모습이 강해요.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생각과 방향이 좀 진심이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러버스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이분의 성향과 마음, 이 안에 여러분이 이미 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또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인 사람, 막 어장관리를 한다거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추파를 던지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고요. 연애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좀 지위가 높다거나 좀 더 나이가 있거나 좀 정서적으로 성숙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좀 고차원적인 철학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져요. 여러분이 좀 존중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지금 이분의 성향을 읽어보면 연애에 있어서 후회가 또 굉장히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늑대가 지금 태양을 보면서 하울링하는 것, 자기가 한때 성숙하지 못했고 또 그때 잘못 생각했어. 이제는 칼이 아니라 컵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 이걸 좀 깨달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은 연애에 있어서 좀 미숙했던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있고요.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더 올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키워드 카드에서도 크리에이터 이게 들어온 걸 보면 아마 워커홀릭이나 일 중독자 이렇게 좀 자기 일에 있어서는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좀 올곧은 사람 이렇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기 목표를 또 명확하게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지금 시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분 성향에서도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해서 딱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고 넓게 좀 뭔가 두루두루 파악하는 것은 성향적으로도 잘 안 돼요. 넓게 하면 효율이 잘 안 오르고 성과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복잡한 상황은 좀 불편해 하거든요. 딱 하나만 정해서 파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파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전 장면을 두고도 자기가 다른 거 하느라 자기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날려버린 기회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점점 관찰하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자기에게 더 잘 어울렸고 또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부족했던 점들을 가장 잘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과거에서 찾고 있다. 이런 시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트루러브 카드가 들어왔어요. 한번 들여다보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거울 보시면 두 분은 본격적으로 마주한다면 이제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이 가능성을 상대방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면 약간 중독적인 사랑이라던가 뭔가 부정적인 나쁜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좀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울의 블랙홀은 다른 그냥 블랙홀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가장 나답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실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관계는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 모두 진짜 자신을 직면하게 한다. 또 그러면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또 그리고 빨간 드레스, 빨간 꽃까지
자신의 열정을 어느 때보다 발휘할 수 있는,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관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이 상대방의 마음 카드들 중에서 상대방은 이렇게 모든 걸 리셋하고 싶고 두렵지만 새로운 길을 함께 떠나고 싶다. 이 마음은 사실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서로답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세계로 결국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이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4번분들 카드를 여기까지 보면 두 분은 확실히 이전에 좀 마주했던 경험, 앞으로 조만간 완성해 가지 않을까. 또 두 분 관계의 완성은 서로의 입장에서 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을 굉장히 꾸준히 관찰하면서 과연 여러분도 자기만큼 설레면서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좀 걱정하는 시점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도 정말 낭떠러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느 누구의 강요나 상대방의 멘트나 혹은 주변 상황이나 여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만의 선택을 하시는 게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까지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조언 카드 보시면 모든 길은 집으로 통한다.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 나다운 곳에서 가장 나다운 선택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또 나의 직관이 중요하다. 나의 내면에 가장 큰 권위를 주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두 분의 앞서 나온 카드들이 다 서로가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향하도록 두 분이 이끌어지는 그런 관계,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조만간 이어지지 않을까? 또 두 분에게 이 집으로 향하는 길의 집은 서로가 있는 곳, 그곳이 가장 평화롭고 나다운 곳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성공적인 완성,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는데 두 분이 꼭 필요하다. 두 분이 하나의 세계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을 두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신호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달이 기울고 새로운 달이 떠오를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4번 분들은 더 과감하게 잡아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들 읽어보실게요. 네, 먼저 5번 분들 카드를 보시면 정말 엄청난 카드들이 대거 쏟아졌어요. 상대방이 여러분 두고 어떤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카드들을 뽑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아주 큼직큼직한 카드들 쏙쏙 다 뽑아 오셨어요. 이렇게 강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는데 5번 분들이 모르실까 싶기도 한데요. 아주 이글이글하고 이글아이로 바라보고 있어요. 먼저 보시다시피 러버스 카드, 또 데빌 카드. 여러분을 향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데 확실히 끊어낼 수 없다. 이 중심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좀 멀지도 않아요. 물리적으로도 이 아래 카드 보시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주로 카드들이 다 몸이 닿아 있거든요. 진짜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래 세 카드를 보시면 카드들 주인공들이 다 몸이 가까이 닿아 있고 또 밀접한 관계인데 사실 시선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좀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생각보다 이분의 정체를 잘 모르신 건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또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모르신 이유, 이 스타카드 때문인데요. 이분이 지금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혼자 아주 이렇게 빽빽한 숲에 들어가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별이 별똥별이 되어서 나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행운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 마음이 여러분에게 비현실적으로 데려다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뭔가 혼자 어디선가 자기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숲에 가서 이렇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NS의 비공개 계정 같은 데다가 자기 생각, 특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뭔가 적어 놓는다거나
일기장처럼 뭔가 아무도 모르는데 글로 남기고 마음을 적어 놓았을, 이제 털어 놓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말을 하고 표현하는 순간 이 아래에 있었던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상태들이 깨어질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달아날까봐 또 합이 깨어질까봐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카드도 보시면 분명히 물살이 흐르는 곳이 있고 또 바다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 출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 배가 이 출구를 통과하면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렵게 어떻게 겨우겨우 막 안전하게 빠져나간다고 해도 저 멀리 보이는 목적지가 굉장히 안개가 짙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결국 파워도 있고 방향도 있지만 두려운 장벽들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의미고요. 또 만약에 지금 이 주인공이 추진력이나 동력, 뭔가 파워가 강하다면 카드에 이제 배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카드에 배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자기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 또 좁은 통로, 멀리 보이는 안개 속 미래, 다 두려운 요소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 마음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강하면서도 두려움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키워드 카드에 링, 반지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링이 의미하는 이 반지는 먼저 당연히 아시다시피 약속, 뭔가 징표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과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맺고 싶다. 그리고 반지를 서로 나눠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반지의 무한대의 의미, 둘의 연결이 우주처럼 무한하게 연결될 것이다. 이 시간의 의미도 있어요. 카드에 자세히 보시면 반지 안에 우주가 펼쳐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반지에 손가락을 탁 넣으면 새로운 우주로 들어가는 게이트, 포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우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로 반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또 그러면서 반지를 낀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미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요. 처음과 끝 이게 없어져 버렸고 영원히 맺어지게 된 이런 관계가 됐을 정도로 아직 여러분에는 반지를 끼워주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좀 많이 진전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상대방의 성향, 또 이분의 가치관들 살펴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또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실게요. 네, 상대방 카드를 읽어보면 정말 말을 좀 못하고 여러분한테 표현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은 틀림이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분은 현재 자기 삶에도 짐이 진짜 많아요. 도움이 정말 필요할 정도로 많은데 책임감이 엄청난 분이라 또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또 힘든 소리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 키워드 카드도 보시면 마스크, 이제 가면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하고요. 주변을 배려하고 있고 카드 마스크를 보시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스크는 굉장히 심플하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심플한 이 사람의 가면으로 인해서 주변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화려하게 변해요. 결국 그래서 주변을 위해서 희생하는 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두움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고난도 충분히 있겠지만 절대 표현하지 않는 거죠. 또 지금 이분은 현재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 좀 만족이 잘 안 돼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표현하고 뭔가 휘어잡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매달린 사람, 또 컵 7번 카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매력,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은 능력들, 옵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컵 7번 카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인공이 용이 아직 되지 않은 이무기 상태예요. 어떤 컵을 골라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이 컵들 하나하나에 다 이 사람의 능력들이 들어있어요. 보물들이 들어있는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뭔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 컵에 있는 능력들을 다 마셔버려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빨리 용이 돼야지 이렇게 성급하게 하겠지만
이분은 아래에 들어온 이렇게 문카드에서도 보시듯이 좀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컵들을 놓고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쓰는 것이 물 밖으로 나가서 나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면서 또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약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분은 또 한편으로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완전 진심이에요. 양다리 같은 장난스러운 연애 이런 거는 하기도 싫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못 견디거든요. 도덕성도 또 굉장히 높은 편이라 다른 이성과의 관계 이런 걸로 여러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조각난 에너지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인연이 닿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분명히 퍼즐 같은 면이 있어서 빨리 맞추게 되면 완전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맞추기에 좀 역부족이 아닐까?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계속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퍼즐들이 다 바다에 빠져버리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복잡하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카드까지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분명히 크고 또 진실이고 또 진심인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 자신감이 또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점점 행동은 못하고요. 관찰만 하면서 점점 문제는 이분이 생각이 더 서글퍼져요. 더 부정적인 생각 흘러갈 수도 있겠다.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이 상대방의 성향까지 들어보시면 5번 분들 아마 주변에 이 사람이 누군지 추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의 신호를 근데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좀 표현하시고 답을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이분이 워낙 소심한 면이 있어서 자기가 먼저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먼저 던지신 다음에 답을 또 재촉하면 안 될 거고요.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시되 또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얼굴을 딱 마주하고 말하면 더 두려워지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직면하면 멀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도망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신호를 보내실 때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막 다이렉트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글이나 문자처럼 뭔가 얼굴이나 대화 없이 혹은 건너서 슬쩍 마음을 표현하신다거나 한번 정제되고 걸러서 약간 옛날 사람들처럼 옛날 사람들이 비둘기에 편지 접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한다거나 아주 천천히 여유를 두고 정말 고대 사람처럼 신호를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여유를 넉넉하게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까지 살펴보실게요. 네, 조언 카드 보시면 먼저 베이비 스텝, 행동을 하라. 뭔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관을 믿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문이 열릴 테니까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천천히 상대방에게 다가가 보는 것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걸음마 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사실은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제 배가 들어올 것이다. 다음 큰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배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이제 밀물이 돼야 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밀물의 때 좋은 계기가 들어올 거고 그때에 맞춰서 배가 들어온다.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들이 제시된다. 또 배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방법들, 옵션들 싣고 올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분에게 신호를 조심스럽게 보낼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할 때가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5번 분들은 여러분 관찰하는 사람 사실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표현법을 잘 모르고요. 또 표현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인 것으로 여겨져요. 조만간 여러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들어올 거니까 잘 관찰하셨다가 또 중요한 점은 5번 분들도 급발진하지 마시고 아주 조심스럽고 좀 돌리고 표현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